다음의 내용은 김원중이 번역하고 민음사에서 펴낸 사기열전중 흉노열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뒤 연나라의 현명한 장군 진계가 호족의 볼모로 잡혀 있었는데 호족들은 교를 매우 믿었다. 진계는 연나라로 돌아오자 동호를 습격하여 깨뜨리고 달아났다. 이때 동호는 천연이라 물러갔다. 형가와 함께 진나라 왕 정을 찌르러 갔던 진무양은 진계의 손자이다. 연나라에서는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는 장성을 쌓고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을 두어 흉노를 방어했다. 몇 글자 되지 않는 문장이지만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중요한 문장일 것입니다. 전국 칠웅 중 하나였던 연나라의 진계라는 장군이 동호라는 오랑캐를 천여리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400여 킬로미터를 쫓아버렸다는 단순한 역사학 사건을 주제로 한 글이지만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신 분들에게는 분명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나라 장군 진계 혹은 연나라의 또 어떤 사람이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는 지역에 연장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 장성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연장성은 남과 북을 가르는 방어선이었을 것이며 싸워 물리친 동호족은 그 이북 지역으로 도주했을 것입니다. 동호의 후예로 간주되는 선비족들이 훗날 요동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지방에서 발행한 것을 본다면 이는 앞뒤가 맞는 기록으로 보여집니다. 연나라는 동호를 막기 위해 연장성을 축성하고서 더불어 5개의 군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이 중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은 요서군과 요동군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요동군이 전국시대 후기부터 존재했다는 것의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이후 요동군은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전국시대를 마감한 이후로는 진나라의 요동군으로, 그리고 항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공포한 이후로는 한나라의 요동군으로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중국의 요동군은 극동의 천병 역할을 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기 그 수백 년 이전부터 이미 요동군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사군의 위치를 비정하기에 앞서 요서군과 요동군의 위치를 먼저 비정하여야만 하는 것이죠. 요서군은 요하의 서쪽 지방에 있었고 요동군은 요하의 동쪽에 있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동군은 요하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요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요동 일대를 전부 다 다스렸다고는 하지만 그 경계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부가 붙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흥룡강을 경계로 그 서쪽 지방만을 점유하고 있지만 흥룡강성이라고 이름하는 것처럼 중국의 지방명은 약간의 그들의 희망사항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나라가 요소와 요동 그리고 그 이서 지역을 점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연나라는 중국의 극동 지역을 지키고 있었지만 연나라는 전국 칠흥 중에서 그 세력이 가장 약한 나라였습니다. 굳이 그 경쟁 상대를 꼽으라면 삼진 중 하나였던 한나라 정도일까요? 오히려 중원의 나라들에게 오랑캐란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할지도 몰랐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연나라가 전국 칠흥의 하나로 살아남은 것은 상대적으로 주변에 경쟁 상대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실 연장 징계의 업적은 사기 연세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극동 아시아의 판도를 뒤집어 엎었을 정도의 큰 사건이었지만 연세가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도 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무지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굳이 이를 꾸며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연나라 소왕 때의 일로 보는 것은 그나마 연나라가 그 정도의 군용을 갖춘 적은 그때뿐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에 대한 반론을 내놓기도 어려워 보이는 것이죠. 그만큼 전국시대의 연나라의 존재감은 미약했습니다. 연장 징계의 동정이
황국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주목받게 된 것은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 때문입니다. 제야4학계는 꾸준히 고조선이 한반도 밖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당4학계도 그에 대해 적절한 대답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래서 결국 고조선이 처음에는 한반도 외부에 있다가 징계의 동정 이후 한반도 내륙으로 이주해왔다는 중심지 이동설이라는 절충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야4학계도 한 발 뒤로 물러선 이후 양측 간의 첨예한 경로는 소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야4학계의 주장을 기반으로 한 해석일 뿐이고, 이에 대해서 강당4학계에서는 가타부타 명백한 입장 표현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매한 적학들의 내심을 나 같은 말단 학생이 어찌 알겠습니까?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저와 같은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쉽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진기가 무리쳐 쫓아냈다는 것이 고조선이 아니라 동호라는 점입니다. 고조선이라는 단어는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호는 연장성 이북 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어떤 연주를 해서 한반도 내지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었을까요? 이는 연나라가 요소와 요동을 정벌하기 이전에 그곳에 동호와 고조선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주장들일 것입니다. 서로 경계를 두고 살고 있었는지 또는 복잡하게 홍보했는지 알 도리가 없지만 대개 그리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호가 요소에 있었고 고조선이 요동에 있었다는 주장이 다수 있는 듯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문헌상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유적이나 유물 등을 미루어 유추해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냥 믿고 지나갈 수밖에 별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고조선이 이전에는 숙신이었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숙신이 요소보다도 더 저쪽 지방 혹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한 중국의 고대 문헌에 숙신에 대한 기록이 매우 구체적으로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실존 여부에 대한 믿음이 고조선보다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야4학계조차도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만 놓고 보자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즉 고조선의 전신을 숙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나라와 동호 간의 전쟁으로부터 촉발된 민족 대이동의 도미노는 단지 동호, 고조선 두 나라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매 계열의 부족들 그리고 부여나 고구려를 건국한 세력, 거기에 더해 그 당시에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으로 믿어지던 산융까지 그 파급력은 쉽게 짐작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고구려와 부여 계열은 큰 이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도지에 오던 동호 일족의 선비족이 큰 위협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긴 하죠. 동호는 장성박 이북으로 도주하고 숙신은 고조선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대동강 유역 요지에 정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융의 잔존 무리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산융의 잔존 무리들과 예맥의 여러 부족들이 융화되어 대동강 이남 한반도 남부 내륙 지방으로 대거 이주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며 그들이 사만이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죠.